이번 시간에는 오행론 하겠습니다. 자, 오행이 뭘까요? 이것도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행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양할 때 뭐죠? 이 우주가 존재하라 그러면은 음과 양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존재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음양만 있으면 존재를 해요. 그것이 뭐죠? 달도 있고 그리고 화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음양은 있죠. 중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 부분은. 그런데 오행은 뭘까? 오행은 뭐죠? 지구에만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행은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기운이다. 그지? 그것이 오행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오행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5가지. 자, 이 5가지가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행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죠? 나무, 이것은 불, 흙, 이거는 쇠, 이거는 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력이 한치도 못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을 딱 보면은 뭐죠? 당신은 목이라서 어떻고, 토라서 어떻고, 금이라서 어떻고,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사고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5가지밖에 없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만 하더라도 뭐죠? 서양에는 안에 뭐죠? 칼슘도 있고, 철도 있고, 황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두리뭉술하게 뭐죠? 땅.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비과학적 같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초학 시절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오행을 글자는 이렇게 썼지만은, 이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오행이라는 놈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죠? 엮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 화, 토, 금, 수는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게 목이에요. 순수하게 야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 그래서 이 오행은 5가지 기운이 서로 이렇게 뭐죠?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다음에 2가지는, 2번째는 이것을 한자는 뭐죠? 음과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나무, 목, 나무로 이렇게 고정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만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개념을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 목은 한자지만 기호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역은요 64개를 공부하는데 주역 64개의 가장 기본은 뭐죠? 가장 기본은 효거든요. 효. 그지? 그래서 괴를 만들고요. 근데 주역은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구에서 배우나 서울에서 배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책도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명리는 뭐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죠. 그지?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헤매죠. 도대체 누굴 믿고 공부를 해야 되겠냐? 무슨 책을 봐야 되겠냐? 그래서 저도 한때는 책을 엄청 사모았습니다. 사모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뭐죠?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리는 감각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감각이 가장 필요한 파트가 어딜까요? 운동입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 출신은 아니지만은 제가 운동 동아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한때는 젊은 시절에는 테니스 제가 지도자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감각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가니까 늘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르쳐도. 그래서 그것을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부터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감각을 잡을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주역하고 비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목을 한자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뭐요? 이것을 기호로 보자는 거죠. 어떤 기호냐면은 이런 기호예요. 목은 나무라 볼 때는 나무는 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무예요. 목 이만큼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사고력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목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목이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개념을 잡아가야 되죠. 자, 나무는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고를 뭐죠? 바깥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가지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뭐죠? 그 본질을 찾았어요. 나무의 본질을 찾아서 목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죠.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그냥 행동을 하면 쉬워요. 자,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무를 보면 뭐죠? 위로잖아요. 위로. 그죠? 나무가 땅으로 막 자라겠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죠? 뿌리가 땅으로 가 자라죠. 위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상향직이라고 그랬죠. 위로 자라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자랐지만은 항상 뭐죠?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뿌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유일하게 나무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뭘까요? 바로 생명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이 생명체라는 거죠. 자, 생명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공개 강의할 때. 강아지가 목화 토금수에 어디에 속할까요? 물으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5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지?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무래도 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젊은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선생님 뭡니까? 그러니까 강아지요? 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토입니까? 제가 물으니까 술토지 않습니까?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 기발하시다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자, 볼까요? 강아지는 생명체잖아요. 그럼 목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강아지는 생명체이긴 뭡니까? 강아지는 뭐죠?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은 몇 도요? 36.5도? 그게 뭐예요? 온도예요. 화예요. 그지? 토는 빼놓겠습니다. 왜요? 땅 위에서 걷는 거니까. 원래 오행은 토 위에서 뭐죠? 목화 금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금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뼈도 있지 않습니까? 이빨도 있고. 금이에요. 그 다음에 강아지 수도 있어요? 수도 돼요. 뭡니까? 몸속에 있는 체액이 다 수분이에요. 다 맞는 거죠. 그지?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목이라 보는데 그것도 다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목은 생명체다. 그 다음 위로 자라는데 하염없이 자라냐? 위로 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위로 뻗어가는 게. 화도 위로 뻗어갑니다. 빛이. 달라요. 목이 위로 자라 뻗어가는 거하고 빛이 위로 가는 것은 얼핏 보면 같습니다. 직선으로 쫙 잘 올라가죠? 메카세타입니까? 거기 가면은 뭐죠? 바로 햇빛, 빛이 나가는 것은 쭉 뻗어 올라갑니다. 같습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본질이? 그러니까 사고를 안 하니까 뭐죠? 항상 제 얘기를 듣고,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놈은 쭉 뻗어가다가 뭐죠? 막혀버립니다.
바위나 물체에다가 막히면 뭐죠? 끝이에요. 근데 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딱 하면 안 자랍니다. 못 자라죠? 막아놓으면은. 근데 어떻게 해요? 옆으로 서물서물 기가요. 가다가 다시 뭐죠? 틈이 보이면 올라가요. 여기 돌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표현했나? 곡직이다, 목은. 그지? 직선으로 가는데 때로는 곡선으로 갈 때도 있다는 얘기죠. 예. 사람도 그렇다는 거지, 목은. 화는 뭐죠? 직선만 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목의 개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화는 뭘까? 화는 뭐냐면 불을 보면서, 그지? 불을 보면서 화를 생각하자는 거죠. 불이 막 타고 있어요, 이렇게. 타고 있어요. 빛도 있고요. 그 불은 어떤 겁니까? 뜨겁고요. 뜨거운 것도 불이고, 태우는 것도 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밖으로 팽창하는 게 다 화예요. 그지? 우리가 옥상에서 풍선에 물을 넣고 땅에 떨어뜨리면은 땅에 만든 순간에 뭐죠? 사방으로 팍 날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는 뭐죠? 그 형태를 봐서는 화기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화기. 이렇게 가는 거죠. 꼭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건 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건 다 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잡으시고 화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는 뭘까? 토는 땅이거든요. 그럼 땅이 뭐냐? 그 톡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부동산밖에 없어요. 요즘 토하면 땅 하니까. 그래서 토가 많으면 땅 장사 잘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땅의 본질을 보자는 거죠. 땅의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땅의 가장 큰 본질이 둥글다는 거죠. 그지? 옛날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렇지만 우리는 둥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아마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서에 보면은, 토가 과일을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일이 세모난 거 봤습니까? 딸기가 세모났다고요? 자세히 보면 둥글입니다. 그죠? 둥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과일은 다 둥글죠. 왜 둥글입니까?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죠? 땅은 뭐죠? 엄마잖아요. 그죠? 그 엄마니까 뭐냐면은, 어떻습니까? 얼룩송아지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았네. 그죠? 그 닮은 거죠. 그러니까 과일을 보면은, 아, 토가 둥글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명시를 딱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뭐죠?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뭐죠? 어떤 비법이나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을 분석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냐면은, 이 과일이 뭡니까? 목이거든요, 목. 그지? 그 목은 뭐죠? 목은 여기서 자랐어요. 그 생명체는 여기서 잘못 자랐으니까 둥근 거예요. 그래서 토는 둥글둥글하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뭐냐면은, 쇠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할 때 어느 학생이 금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얘는 사주에 금이 참 많습니다. 이러니까 얼굴빛이 참 좋아집니다. 싱글벙글. 왜냐? 한겹에서도 금 1봉인데 4개 좀 있으니까 뭐죠? 금 4봉이라. 그래서 우리 아들 부자 됩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금은 쇠가 아니고 제가 돌인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 왜 공부를 못합니까? 돌대가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금의 개념을 잡고 들어가자는 거죠. 어떤 곳에는 금보고 뭐죠? 뭐 철도길이라든지 뭐 동대역이라든지 뭐 그렇게 유추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강의하는 데가요. 참 안타깝죠. 자꾸 쇠만 연결하는 거예요. 쇠만. 그지? 쇠만 생각하는 거죠. 쇠금이니까.
근데 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쇠거는 원래는 쇠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나머지는 다 자연이에요. 자연인데, 쇠는 뭐죠? 인공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쇠덩어리는 잘 없어요. 쇠덩어리는. 돌 속에 묻어있는 것을 뭐죠? 녹여가지고 추출하는 게 금이에요. 인공이라는 거죠. 다 뭐죠? 자연인데 이게 인공이에요. 금은. 근데 왜, 그럼 자연에서 뭐죠? 쇠를 대체할 만한 것이, 금을 대체할 만한 것이 석자가 있어요, 석사. 그래서 원래 개념은 목화, 토, 석수예요. 개념이, 석숙하니까 뭐죠? 생수 생각이 나죠. 이 석수인데, 그럼 왜 석수인데, 그분들이, 저보다 머리도 안 나쁜데, 금수를 썼을까? 그죠? 그건 뭐냐면은, 쇠나 돌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지? 이게 금이에요. 근데 왜 석으로 쓰지 않고 인공인 금을 썼을까 하니까, 이 금은 천체 개념이 단단하고 고정적인 데 있지만은 변할 때는 뭐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혁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은요, 녹이면은 머리에 뽑는 아름다운 뭐죠? 이 장식용이 녹이가 다시 만들면 뭐죠? 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물체로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쇠죠. 그래서 석자 대신 금을 넣었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우리는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금 하면은 뭐죠? 단단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돌이나 쇠의 공통점이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차갑습니다. 차갑다. 그죠? 차갑다. 차가운 것이 다 금이에요. 돌도 차갑죠. 그래서 여름에 뭐죠? 다리 밑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냥 나무 밑보다 다리 밑이 더 시원하죠. 나무 그늘보다. 왜냐면은 여기서 차가운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죠. 그래서 이 금이에요. 그리고 금은 다 단단하게 다 금이에요. 제가 지금은 분편이지만은 보드마카를 들면서 뭐죠? 들고 이게 뭐예요? 목이에요? 그냥 하면 또 하는데 제가 또 쏘기죠. 선생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보드마카를 들고 제가 이게 금이에요? 목이에요? 이게 화예요? 이게 토예요? 이게 금이에요? 이게 수예요? 그러면 뭐죠? 답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의 뜻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고의 확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병원 하니까 뭡니까? 보드마카는 금이에요. 그지?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수가 들어있다 해도 되죠. 근데 그 모습 밖에는 금이에요. 책상을 볼까요? 책상을 보면 뭐죠? 우리가 대다수 책상들은 나무 무늬가 많아요. 그걸 보면은 나무로 만드는 게 많죠, 책상은? 자, 그것이 목일까요? 금일까요? 금이에요. 목은 뭐죠? 어떨 때 목입니까? 살았을 때 목이에요. 이 개념을 잡지 않으니까 목을 잘라가지고요. 잘라가 있는데, 죽어 있는데도 그걸 목이라 그래요. 예? 원래는 목이었죠. 근데 생명체를 잃어버리니까 금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셔야지 명리를 제대로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보면은 물이에요. 그죠? 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 다 수라고 그래요. 수. 자, 수는 뭘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다 수라 그래요. 아래로. 옥상에서 뭐죠?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 모습, 그 기운을 보면 우리는 뭐죠? 수를 느껴야 되죠. 수를 느껴야 되는 거죠. 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유연한 것이 다 수예요. 그죠? 수. 밀가루를 뭐죠?
밀가루를 담아가지고 쭉 부어봐요. 주르륵 내려오죠? 밀가루가 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운은 술을 닮은 거죠. 내려갔을 때만. 자, 강물에서 뭐죠? 분수가 쫙 올라옵니다. 위로. 그럼 그 수지 않습니까? 물은 수죠. 수지만은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윤하라 그러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인공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지? 그걸 보면서 목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물질의 그 본 특성과 기운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고력의 확장성이 있어야지 명식을 제대로 풀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단지 오행은 목화토금수, 거기서 뭐죠? 서로 상생상극, 이것만 대충 배우고 뒤로 넘어가니까 뒤에 가면 꽉 막히는 거죠. 기초가 약하니까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운동인 테니스에 보면은 우리나라 테니스계가 주니어 때는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지? 정상급인데 시내에 가면은 바닥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초를 충실히 하지 않고요. 당장 써먹는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대회 나가면 우리 애들이 이깁니다. 근데 외국 애들은 그때 기초를 하거든요. 기초를 하는데 나중에 뭐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기교를만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늘질 않아요. 그때 기초를 튼튼해야 되는 친구들은 시내가 펄펄 날아요. 계속 실력이 상승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들 보면은 롱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지? 골프기에 가면은. 여자 골프에 가면은 롱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 골프 선수들은 뭐죠? 상당히 롱런 합니다. 남자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령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권에 드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당장 훈련을 충실히 하죠. 기초가 약하니까 늘지 않습니다. 명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초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했는데도 뭔가 부족해서 뭐죠? 또 배우러 다니십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47강만 제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신다면은 1년만 하면은 동네 철학원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을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행입니다. 그죠? 오행의 특성입니다. 또 수는 뭐였습니까? 수평적인 면이었습니다. 균형적인 면. 그지? 이게 더 수입니다. 아주 뭐든지 수평. 그 다음에 뭐냐면은 수는 또 있었습니까? 응집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보기에는 수가 약해 보여도 금보다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을 뚫는 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철판을 자르는 것은 뭐죠? 수압으로 자릅니다. 아무리 단단한 뭐죠? 잠수함도 심해에 들어가면은 심해 수압에 의해서 철판이 찌그러집니다. 이것이 수의 특성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시고 응용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목, 화, 토, 금, 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 특성이고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은 자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양할 때 뭐죠?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사람의 접목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를 사람의 인생에 세대별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목의 특성을 다른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장 기본 심리를 지금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간 할 때 우리는 명식 체육할 때 이것을 배웠죠. 이게 뭐죠? 일주라 그랬죠. 이것이 일간입니다. 그죠?
여기에 목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 토가 있을 때, 금이 있을 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 성향이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이것을 또 좀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그 설명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가장 출발점이 됩니다. 왜 목이 출발점이냐? 생명체거든요. 우리가 생명체가 있고 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화 토금수를 인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를 가장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생명체니까 가장 출발점이라 보면은 출발점은 뭐예요? 유년기가 됩니다. 유년기. 그러면 목을 이해하려면 뭐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나무의 특성과 유년기의 특성을 잘 연결시키면은 그 사람이 목으로 태어났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무의 특성과 유년기의 특성은? 나무는 위로 자랍니다. 그 사람의 연결시켜 볼까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위로 자라는 위가 뭡니까? 하늘입니까? 위는 우리는 위로 가르칠 때 왜 위로 가르칩니까? 꿈을 가르칠 때, 희망을 가르칠 때 위쪽으로 향하죠. 그러면은 나무나 유년기의 특성은 위로만 보니까 이런 사람은 예? 위례지향적이다. 위례지향이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꿈이 많아. 나무도 먼저 찾아보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가는가? 위에 가면 뭐가 보일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무의 새순. 새순. 새순을 보면 뭐죠? 새로운 거죠. 얘들도 뭐죠? 나무의 새순 같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을 성격에 연결시키면은 뭐라 할까요?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그죠? 호기심.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나무의 막 가지나 막 벌어지는 거나 애들 뛰노는 모습 보면은 뭐죠? 강한 활동력. 그죠? 이런 것도 있죠. 또 나무의 가지들이 쭈삣 자라는 모습이나 애들이 뭐죠? 막 뛰어노는 모습. 그죠? 펄펄 뛰어노는 모습. 경쟁하고 막 하죠. 옆 친구하고. 그걸 보면은 그거를 1등 기질이다. 1등 한다는 게 아니고 1등 하고 싶다는 거죠. 왜 1등 하고 싶냐? 애들이 1등 하다고 뭐 나오는 게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애들이 1등은 뭐죠? 주목받고 싶어 한다. 주변에서. 그죠? 그래서 목을 가진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뭐죠? 너는 목이니까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목은 또 뭐냐면은 목은 출발점이니까 방향성이 뭐죠? 동쪽이에요. 왜? 하루에 출발하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계절은 어떻습니까? 한 해 출발이 목들이 싹을 트니까 봄이 되겠죠. 색깔은 뭐죠? 목이니까 청색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죠? 한글 발음도 있고 뭐 오장육부도 있습니다. 제가 뺍니다. 그것을 가르쳐드리면은 정말 오행을 공부하지 않고 그것만 외워가지고 사주볼 때 써먹고 있습니다. 기업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목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이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써먹습니까? 당신은 목이니까 뭐죠? 이사를 갈 때 동쪽이 좋아. 애들도 뭐죠? 당신은 목이니까 대학 갈 때 뭐죠? 동쪽에 있는 대학을 가라. 이럽니다. 그죠? 서울 같으면 뭐죠? 하남에 사는 애들은 동쪽으로 가면 뭐죠? 원주대학이라든지 관동대학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좀 바뀝니다. 동쪽에 문이 있는 학교로 가라. 그러면 뭐죠? 저 서쪽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요즘 대낮에 사는데 대학은요, 문이 다 있어요. 사방에, 동서남북에. 네?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목이란 특성을 하는 거죠. 그지? 동쪽은 희망이란 뜻이고,
희망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뭐죠? 방향이 어떻다. 그런 건 아니다 봅니다. 색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목이니까 뭐죠? 청색이 올려. 그 붉은색은 다 버립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의미 없습니다. 그죠? 마치 푸른색 기울어 갈 때, 우리가 푸른색 옷 입고 있으면 뭔가 역동성을 느끼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청색을 쓴 거예요. 한자에도 있죠? 한자는 이게 뭐죠? 애들 착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착하니까 어디인지 안 쓰죠. 그래서 동대문이 뭐죠? 동대문이 흥인지문이에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자고요. 그 다음에 화는 뭐냐면은, 화는 불과 뭐죠? 청명기를 닮았어, 청명기. 청명기를 닮았죠? 청명기를 닮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열정적이죠. 열정, 뜨겁죠. 그래서 젊을 때 뭐죠? 불타는 사랑도 하고, 또 뭔가 뭐죠? 우리가 불의를 보면은 뭐죠? 못 참고 하는 4.19 오고, 좀 학생들이 합니다. 60민주화 운동? 학생들이 하죠. 저도 그 시절 학생이었습니다. 60민주화 운동 때. 그죠? 제가 동아 쇼핑 앞에서, 스크림 짜고 가다가 체류탄을 맞아가지고, 그게 체류탄이 1m만 잘못 맞았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쯤 열사가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런 시기다 말입니다. 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 열정적이구나. 그지? 의협심이 강하구나. 응?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죠? 열정은 강한데 끈기가 없어요. 금방 식어버리죠. 그래서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열정은 좋은데 이 사람은 뒷심이 좀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는 뭐죠? 남쪽이잖아요, 남쪽. 왜 남쪽입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 이러지 않습니까? 남쪽 나라는 뭡니까? 다 벗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름이잖아요. 그럼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붉은색, 빛.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한자로 치면 뭐죠? 화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니까. 빛이니까, 그지? 어둠과 밝음. 그러니까 의협심이 강하니까 우리는 뭐죠? 예의가 바르다. 예? 옳은 걸 추구해야 예의잖아요. 옳은 걸 추구하는 게. 그죠? 그래서 남대문을 숭례지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 거죠. 토는 뭡니까? 중간쯤에 되는 거예요. 흙이면서, 과도기죠. 사춘기, 갱년기 등이죠. 그러니까 토는 특성이 뭡니까? 치고 사는 거예요. 그지? 사춘기 되면 뭐죠? 어른한테 치고 애한테 치고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기죠. 그러니까 참고 살아야 돼요. 얘도 밟히고 저도 밟히고. 그래서 입 다물고 살죠. 사춘기 때 그래서 입을 쭉 다물고 살고요. 그지? 깝깝하니까. 갱년기 때는 뭐죠? 우울해서 입 다물고 살고. 참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있죠. 그래서 중립적이다. 그지? 중립적이다. 토는. 그럼 한쪽에서 올리지 않고, 그죠? 중간에 있다는 거죠. 다르게 하면 둘이 무실하다. 그죠? 대충 넘어가죠. 너 애야? 하면 아예 아니에요. 너 어른이야? 그러면 너 아직 어른 아니거든요.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방향은 뭐죠? 중간 방향. 그게 토니까 뭐죠? 너는 이사 갈 때 동북 간으로 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계절은 뭐죠? 환절기죠. 환절기. 환절기에 토가 다 들었어요.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지시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색깔은 황색이에요. 황색. 그래서 토가 들어가는 거 보면 황금 대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별 의미가 없지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토는 뭐죠? 항상 가운데 있고 중립을 지키고 토는 항상 그 모습을 갖고 희생하니까 뭐죠? 이 사람 믿을만해. 싫어도 싫다 하니까. 그래서 믿을 신자를 써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죠. 서울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보신각. 예, 보신각 있죠. 그 다음에 금이 들어갑니다. 금. 금은 뭐죠? 쇠 혹은 뭐죠? 저는 돌이라고 하죠. 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장년기가 됩니다. 장년기. 장년기가 금이 됩니다. 그래서 장년기가 되면 뭐죠? 금처럼 굳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보수화가 됩니다.
보수. 굳어집니다. 잘 안 바뀌려고. 그래서 우리는 장년기에 닮고 돌을 닮았으니까 이걸 아주 강직하고요. 잘 안 바뀌니까 소신도 있다 그러고 또 그걸 보면서 의리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의리도 있다. 단점도 물론 있겠죠. 단점은 뭐죠?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유연성 떨어져. 이런 것이 금이라는 거죠.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보니까 서쪽이고요. 서쪽이고 계절을 보니까 가을이고요. 가을은 서늘한 바람이 불죠.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이 왜 금일까? 그거는 그하고 똑같습니다. 처녀 귀신이 흰색 옷 입고 나타나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왜 처녀 귀신이 흰색 옷 입고 나타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떤 답이 나오죠? 밤에 잘 보이려고 흰색이니까. 어떤 분들은 죽을 때 흰 옷 입고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왜 나타납니까? 보복하러 나타나는데 안 들키게 나타나서 확 보복해야 되지. 네 보복하러 간다 하면서 보이면 뭐죠? 바보 아니에요. 아닌 것이다. 두 번째, 누가 죽을 때 속옷 입고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의관 갖춰가지고 보내드리는데 나타날 때 흰색 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살기를 의미합니다. 살기. 흰색은 살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신학적으로 보면은 정신과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흰색 방에 다 넣어놓고 만드는 방에서 한 2달만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기나 자살할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살기 때문에 흰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백호띠라느니 백말띠라느니 그런 얘기가 뭐죠? 살기를 의미하니까 안 좋다 그럽니다. 그냥 색깔은 그렇게 의미하지만은 그 자체가 뭐죠? 정말 백호띠라든지 백말띠 되면은 팔자가 사나울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한자로 쓰면은 의리가 있으니까 오를 자를 쓰자는 거죠. 의리의 자. 그 서대문이 뭐죠? 돈이문이에요. 그지? 돈이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물을 보면은 물과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노년기. 예? 그 수는 노년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노년기니까 뭐죠? 노인의 지혜. 노인의 지혜. 지혜 지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지혜다. 그러면 뭐죠? 자, 물과 노년을 닮았어요. 노년기를 닮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연하다. 그지? 유연하죠. 고집 부르다가 할아버지 되면 얼마나 유연해요. 손자들하고 잘 놀고. 유연하죠. 그 다음에 뭐죠? 튀지 않습니다. 한 발을 좀 물러설 줄 알죠? 이게 뭐죠? 윤하. 한 발을 물러섭니다. 잘난 척 안 하고. 잘난 척 안 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지?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판단력이 생깁니다. 들어보고 뭐죠? 노인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뭐죠? 균형감. 이런 등등이 술가에서 하는 특성이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옹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옹고집은 우리가 잘못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집이 엄청 강하면 지금 옹고집이라서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잘못 쓰는 거예요. 의의를. 옹고집은요, 빡빡 우기는 고집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집 아주 유연합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결국은 뭐죠?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옹고집이에요. 그걸 우리는 일방통행적 사고나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술은 그게 이제 술의 특성들이에요.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노인기 같다. 그 다음에 이제서 좀 더 넘어가면 뭐죠? 노인들이 대세가 더 많아지면은 목이 되니까 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인들이 호기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좀 잘 삐지고, 그지? 자기 법, 자기 방식대로 하고, 고집도 막 부립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죠. 왜? 나도 이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돌아가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는 뭐, 방향? 방향성을 얘기 안 했네요. 방향성은 뭐죠? 북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문을 홍지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죠? 겨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은 북망산청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을 데리고 모시러 온 사람들 있죠? 저승사자들은 검은색이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귀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승사자는 모시러 오는 거고요. 귀신들은 뭐죠?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볼 수 있죠.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자, 심리로 이제, 우리가 심리사주니까 심리로 접근해 볼까요? 기본이, 일간이 뭐죠? 일간이 목인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일간이 화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할 수가 있죠. 개인 심리죠. 개인적 성격의 특성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뭐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생기는, 그죠? 나이에 따른 심리 구조도 우리는 이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을 판단할 때요. 노인인데 뭐죠? 노인은 차분하고 깔아앉고 균형감이 있고 뭐죠? 한쪽에 쏠리지 않고 차분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죠? 또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고 뭐죠? 욕심을 부리죠. 그걸 노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면은 어떨까요? 수가 아닌 거예요. 그치? 자, 노인이 되는데 막 열정을 막 나타나요. 그분들 사주를 보면은 10중 8구 뭐죠? 화기가 많아요. 노인이 됐는데도 뭐죠? 사람이 참 순수하고, 그지? 애들하고 잘 놀고, 또 애 같은 농담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목이에요. 그지? 노인이 됐는데 뭐죠? 고집이 엄청 강해요. 그죠? 손톱도 안 나가요. 정말 옹고집이라 소리 듣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금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죠. 반대로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를 볼 때, 목의식인데, 유년기인 때 뭐죠? 유달리 이놈은 까불어. 그지?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래서 뭐죠? 얘가 정신장애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은 뭐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목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목의식에 목이니까 얼마나 까불겠어요? 그지? 어릴 때부터 뭐죠? 성질 불같이 팍팍 내 사람입니다. 걔는 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뭐죠? 철이 빨리 들었어. 엄마 아버지 시킨 대로 뭐죠? 하기 전에 미리 딱 알아가지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거짓습니다. 그냥 또 뭐죠? 어린데 의젓해요. 의젓한 놈 보면은 금이에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리사주의 출발점이에요. 이런 사고력을 하시면은 뒤에서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명리가 더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화토금수의 가장 기본적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우행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뭘 합니까? 서로 생하고 극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것만 있더라도 변화인데 생각을 하니까 뭐죠? 더 변화무쌍한, 그지? 사람이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다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변화무쌍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삶도 살아가죠. 또 변화도 하죠.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오행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